안녕하십니까. MT작으로 송팀장입니다. 잠 잘 주무셨나요? 오늘 시 제목으로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몽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되고요. 댓글 남기실 분은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뉴스 전달해 드릴게요. 테슬라가 5% 상승했고 엔비디아가 실적 전망을 안 좋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하락 중인데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 회의에서 0.5% 인상이 적절하다. 각자 0.5% 인상이니까 1% 인상, 총합 1% 인상이죠. 이것이 적절하다라고 밝혔고요. 특별하게 특이하게 안 좋은 말이거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서 예상을 벗어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하고 다우, 나스닥, S&P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리커창 총리가 2분기 합리적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실업률 개선을 노력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이 큰 침체를 겪고 있고 미분양 물량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겨울 천연가스 대란이 우려되는데 서방의 러시아와 이란이 현재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미국이 싫어할 만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정적인 뉴스가 시장에 가득합니다. 마이클 버리가 비트코인은 거대한 버블이며 기회보다 리스크가 크다라고 언급하였고 비트코인이 거대한 버블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 무너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글은 삭제하였고요. 한국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을 했다라고 어느 전문가는 발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증시, 유럽 증시는 전체적으로 버티는 흐름을 양호하게 보여줬고요. 다우, 나스닥, S&P 모두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빅테크, 테슬라, 아마존 이런 엔비디아 위주의 빅테크 위주의 상승과 그 다음에 에너지, 금융, 카드, 크레딧 서비스, 신용 서비스, 그 다음에 금융 주요의 상승이 지속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시간에서 7%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시장 심리는 극단적 공포 장세에 유지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개선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의사록을 발표를 했는데 두 번 0.5% 인상 금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여전히 0.25% 금리 인상 확률을 93%로 보고 있습니다. 0.5% 금리 인상 가능성은 7%대로 보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왜냐면 연준이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도대체 왜? 자, FOMC 의사를 공개되는데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작은 호재로 인식해야 했고요. 특이한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과 연준의 지금 시장의 연준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 몇 달 전부터 제가 시장은 연준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0.25%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거나. 그리고 현재 시장은 증시가 더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준과 시장 모두 경기 침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한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9 이상의 선물 가격이 9를 넘었어요. 친환경 전 세계는 LNG가 필수인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이란이 천연가스 협력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인데 이는 미국이 싫어하는 시나리오고요. 이렇게 둘이 협력을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채권 시장에 대한 선호도는 높습니다.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2.75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2년물 국채금리도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지수도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여전히 현재 수준에서 횡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5% 이상 상승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6.48, 6%대 중반으로 현재 시간의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보수적으로 밝혔습니다. 실적은 좀 잘 나왔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보수적으로 밝히면서
시간에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미선물을 마이너스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실적 쇼크는 아니기 때문에 저번 시나처럼 우리 시장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 그대로 때려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극단적 공포 장세이고 이러한 심리가 완화되어야 우리 시장도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참여자들은 레버리지를 없애고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경제 성장률 둔화, 경제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다 불확실성 요소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마인드와 예측보다는 대응, 현금이 중요하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 주목 관련 세트로 2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원전, 우주항공, 방산. 어제 2차전지가 NNF 이런 게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그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종목 기타 뉴스에서 이 두 가지 바이오 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큐라클의 USA 바이오 회사 참여 소식이 나와서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실적도 안 나오는 이제 한국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이 바닥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바이오주가 이런 바닥을 이겨내고 다시 부활의 날갯짓을 펼칠지 궁금합니다.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닥이라는 논리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정입니다. 미국이 새해 중국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별거 없다는 논리가 현재 예상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좀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 이것이 시장에 충격을 줄지 아니면 호재로 작용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나오는데 발표 시작하는데 이제 금리 인상할지 관심을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는 휴장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일정으로 미국 4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지출 발표할 예정이고요. 블라드 연준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발언을 할 예정인데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투비소프트가 거래 정지되고 세형 DNC는 내일 상장 폐지라서 오늘이 정리매매의 마지막 일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고요.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 아래 칼럼 주소를 넣어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